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스팜 주주님들. 이 에스팜 같은 경우 금일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주주들이 주가가 왜 올랐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금일 주가가 왜 상승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. 이런 부분에서 실적 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를 했고 당기순이익은 크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자회사의 흑자 전환 시기가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스팜의 파이프라인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앞으로의 이런 장기적인 모멘텀까지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이 전년대비해서 2.1%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9.3%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87.8%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올리고보다 이 MRINA 매출로 영업이익이 증가 효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MRIN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크게 좀 감소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. 왜냐? 이 고마진 제품이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이 회에 신약 개발 이 자회사들의 이 연구 개발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좀 크게 줄어드는데 효과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에스티판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재 별도로 봤을 때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에서는 이제 매출액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는 이제 적자폭이 아닌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지만 이 자회사들의 1분기에 이 36억 원을 이제 손해를 좀 보면서 현재 주가가 실적이 이렇게 반영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스페인과 스위스에서 이제 인수한 이제 크로라고 이제 크로 기업이 있는데요. 이제 크로는 이제 임상시험 수탁 업체입니다. 임상시험을 이제 대신해주는 이런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 신약 개발을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에서 연구 개발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를 봤지만 추후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. 이 버나젠과 이 레바티오라는 이 미국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추가적으로 좀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. 이 추가로 이 RNA에 대해서 현재 2024 이 R&A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따라 이제 뭐 추가로 뭐 계약을 하든지 펀딩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이 실적 부분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의 이슈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여기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이 S팜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넣어준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올리고 같은 경우 매출 전년 동기 대비가 이제 31.1%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올리고 매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bp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이 올리고 같은 경우 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mRNA 같은 경우 이제 고객사 임상 중단하고 이 LPG용 죄송합니다. NFP용 이제 지질이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서 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부분과 그리고 스몰몰드 같은 경우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 결핍증 신약 FAI 이제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크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는 했으나 이 신약 개발 비용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 재무구조 정상화를 가정하고 있고 연간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 BP를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내놓고 있는 거죠. 근데 현재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이슈가 현재 에스티팜의 주가에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6월 달에 나올 제론의 이 혈액암 치료제 이멘탈 스타트에 따라 좀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이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과 또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실적이 1분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왜냐 2분기에 좀 이제 통과가 되었던 법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에스티팜의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나 추가적인 계약 소식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
현재 주요 파이프라인, 이 올리고를 사용한 주요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렉비오 같은 경우 추후 이제 650억으로 성장할 전망이 있다라는 것과, 그리고 페라카르센 200억, 이멘타스텍트 같은 경우 이제 400억에서 600억으로 성장하는 부분과, 스피란자 이 100억 부분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실적은 현재 발표가 되었고, 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 6월 달에 발표할 이 제로네 이멘탈 스탠트가 현재 주가 상승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재 이제 제가 이제 논문, 영어 논문도 좀 읽어보고 또 S판 관련해서 좀 이슈를 찾아보니까 이 인멘탈 스타트 같은 경우 거의 뭐 100% 된다라고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확실히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좀 약간 미지수잖아요.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우리가 이런 부분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, 그래서 이 이멘탈 스타트가 좀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100%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리스크라는 게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, 저도 이 에스팜 좋아하는 기업으로서 이 제로의 이멘탈 스타트가 꼭 FDA 3상을 승인받기를 좀 굉장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. 현재 3월 말 기준 수주 잔고가 1,850억이고, 2024년 바로 올해 추가 수주는 이제 1,0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, 현재 보시면 이 매출액 3,239억,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44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, 이 예상 컨센보다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, 그리고 현재 제시한 이런 목표 수주 잔고보다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면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이상 이 SP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, 현재 우리가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, 현재 이 SP팜의 차트를 보시면 금일 이 LT판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LT판 검색하면 이 추가적인 이슈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,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고 또 이번에 FDA 신약 승인 수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현재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이 S판 같은 경우 이 지속적인 이 상승 추세 속에 있으며,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들 서서히 골든 크로스 나오고 이 추세를 훼손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 현재 신고가를 좀 현재 돌파하려는 모습에 있다. 여기 한번 저항을 크게 맞았지만 여기서 물량이 다 빠진 게 아니라 현재 이 매집 한 번 더 크게 씌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, 앞으로 이 에스팜이 추가적인 이슈,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제로의 이 혈액암 모멘텀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CDMO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또 크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서서히 쌓여서 좀 추가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무엇보다 현재 이 추세를 훼손할 만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거나, 또 보시는 것처럼 이 21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상승세를 나타내 줬는데, 21선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 소폭 조정을 받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21선 현재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형성되려는 과정 속에 있는데, 만약에 21선 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 추세가 정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당분간의 행보인지,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밀린다 하면 지속적인 이 지지 라인 이었던 이 구간대와, 그리고 여기서 더 밀리게 될 경우 과거에 또 지속적인 지지 라인이었던 이 구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, 무엇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외국인의 수급, 이제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지만, 이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지속적인 수급, 연기근의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급 관련해서도 이탈이 나오는지, 수급이 이런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에스팜 투자자님이라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